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비군 일정 때문에 이제 영상을 진작 올려야 되는데 또 늦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전 시황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의 흡성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강조 드렸기 때문에 제가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리고 공개 브리핑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멤버십이랑 그 얘기했던 것들을 그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끔, 오브스가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빠지니까 단체로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비실되면 타격이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 멤버십에서는 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점점 잡코인들이 가던 놈만 가던 경우가 빼면 신규 랠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애들을 제외하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때가 이제 18일이에요 18일. 그리고 이제 보면은 20일날 또 잡코인들 대부분 빠지는 모습에서 도미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라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비트 형제 그리고 특정 모멘텀을 보여주는 개별 알트들 정도만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모르겠음 비트코인 해라. 이게 이제 오늘 오전이에요. 자, 보시면 요때 이제 비트코인이 쏘기 전에, 이게 보면 10시잖아요. 여기가 10시가 딱 그 마지막 지점이었거든요. 제가 9시에 딱 여기에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비트코인이 자리를 안 주고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딱 봐도 주요 라인을 돌파를 했다라는 건 이건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동평균선을 한번 켜보면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못 뚫다가 이번에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지점인 이 지점 59%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뭐 59에서만 60%이 정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는 동안에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일단 비트가 겁나 오르는 거. 두 번째는 비트가 오르다가 조정이 나면 비트보다 알트가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비트다, 이거 진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비트 형제 같이 봐도 돼요. 그리고 한동안도 봐도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점점 뭘 시켜야 되냐면 알트들을 익절하거나 이 비트 형제들을 익절할 때 비트로 익절을 해야 됩니다. 비트로. 뭐 물론 현금의 일부를 여러분들 출금하거나 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코인으로 전환할 때는, 코인의 한정에서는 점점 비트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발상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중국도 사실상 기준금리 뭐 2달 연속 동결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보시면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말 중요한 세상인 게 뭐냐면, 뭐 유가도 올라, 금도 올라, 뭐 달러 인덱스도 올라, 뭐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증시는 좀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특히 더 빠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28 전쟁에서 제가 정말 핵심이라고 했던 게 이 아이맥이라 그랬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중국판 1대1로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딱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럽이 중국의 외교 정책인 1대1로에 대항해서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중국이 붕 떠버려요. 그리고 중동도 친중국이 돼 있는 뭐 이란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은 붕 떠버려요. 그럼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확전이나 아니면 진짜 글로벌의 긴장감을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바이든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찍고 써야 돼요. 그럼 중국도 돈을 찍고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되냐, 위기감이 계속 증폭되면서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국채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국채금리가 올리면서 이게 최소한 동결하는 형태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은 조금 식을 거고, 주식은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국내 주식도 좀 안 좋을 거고, 미국 주식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이라든지 뭐 그다음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은 금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니 근데 이것도 되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니 우리가 금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쨌든 내가 왔다 갔다 해야 자산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금고에 보관을 해놓든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게 금의 단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비트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디지털 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국경을 넘나드는 게 쉽고, 그래서 규제를 받는 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주목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ETF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이제 그 법원에서 빠르면 내일에 이제 GBTC 현물 ETF 전환 관련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를 공식화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SEC가 마냥 ETF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현물 ETF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블랙록이 추가로 다시 재신청하고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하고 여기서 막 붙는 거예요. 자, 왜? 냄새가 나요, 이거는. 원래 그 SEC는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요청사항을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가이드라인을 준다라는 건 이거는 승인을 추후에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의 문제가 방향의 문제가 아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되는데 언제 되냐의 문제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죠. JP모건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한결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안 했는데 SEC가, 근데 이제 조만간 다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12일이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정말 결국은 우리가, 그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그때 무슨 50%인가 60%인가에 갔다가 지금은 한 18% 정도까지 확 올라온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되면 프리미엄이 이제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겠죠. 왜? 현물 ETF가 뭐 된다 그러면. 그죠? 이런 것들 또 잘 지켜볼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가 유통량의 76.2%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다. 그죠? 이거 자체가 뭐냐면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이 손바뀜이 그 손바뀜이 다 되고 이제 홀딩할 차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 장기 보유자들이 고점을 좀 찍었을 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에서 단기로 바뀌는 건 이거는 이제 물량을 넘기면서 손바뀜이 됐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욜로 가는 건 장기 투자자 쪽으로 간다라는 건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가 뭔가 장기로 이것을 보유해야 될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졌다는 건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미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이 커스터디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현물 ETF라는 건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운용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ETF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모으는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4억 달러의 규모의 테더가 바이낸스로 이체가 됐다는 겁니다. 항상 이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입금이 되는 건 좀 호재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10억 달러가 신규 발행이 됐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영 대표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물 ETF는 시가총액을 1조 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 왜?
$1,500의 신규 자본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면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4,500억에서 $9,000억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 글도 되게 제가 좋아서 갖고 왔는데, 채권 ETF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쓸 것 같다. 그죠? 올해 초만 해도 방구석 전문가들 모두가 이제 기준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았고 국채 가격은 무조건 오르니 투자라고 조언했다. 근데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뻔한 예측은 언제나 잘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15K 가고 이랬을 때 이거 밑에 뭐 12 간다, 뭐 9K 간다 이러니까 바닥에서 못 줍잖아요. 지금 15K 때 못 줍잖아요. 그리고 20K 올라오고 할 때도 좀 빠진다 싶으니까 또 15K 간다, 12K 간다, 9K 간다 또 이러죠. 그거 또 못 잡죠. 이번에도 내려갈 때 횡보하고 뭐 하락하고 하지만 분위기 안 좋았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요. 보시면 아니 여기 지나고 보면 내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 지점은 좋은 기회예요. 근데 못 사죠.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는 좀 아마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만약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야 그럼 이거 시장가로 사야겠다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인드셋을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이전 영상부터 계속 비트 그리고 현금 너무 많이 보유하지 말고 뭐 6대4나 5대5나 뭐 4대6이나 이 정도로 해라. 왜? 이런 거 나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불타기 하는데 꼭 불타기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SV가 많이 오르니까 제가 뭐 이 점에 샀다 쳐요. 여기 보면 뭐 이 점에 샀다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갑자기 얘가 막 떨어져. 그래서 나는 여기 한 10% 정도 물리나요? 5% 정도? 뭐 이렇게 물릴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이거 조금 내려가면은 그쵸 5% 정도 물리죠. 갑자기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이너스 5%가 찍혀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손절해야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차트가 요런 식으로 갔다가 또 올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개미가 털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SV를 사서 버티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라는 거예요. 살 거면. 왜 자꾸 현금 100도 이것도 포지션이에요. 무리한 포지션이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뭐냐 보시면 계속 남겨드렸어요. 이거 잡코인들 그만 볼 때 됐다. 영상에서도 잡코인들만 오르고 있어 좀 그렇지만 이거 시간 좀 지나면 다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오를 거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멤버십에서도 비트코인은 목표가를 정해두지 않았어요. 아직. 자,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저는 이 지점을 만약에 뚫는다면 3만대에 이 박스권 있죠.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코인베이스로 보게 되면 이 꼬리가 여기까지 형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바이낸스를 보면 여기 있죠. 여기 꼬리, 그리고 여기 윗꼬리들 보면 여기 딱 걸려요.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긋고 여기도 긋습니다.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 한 31,000에서 34,000 정도가 주요한 매물이에요. 저항. 자, 근데 여기를 이때 못 뚫고 요때 못 뚫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만약에 시도할 때는 이게 만약 뚫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뭐 37,000. 그 다음에 뭐 4만. 그 다음에 뭐 5만. 이런 데까지도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움직임을 좀 보고 만약에 저항을 계속 부딪힌다라고 하면 밑에서 잡은 비트를 일부 파는 쪽으로 할 거고, 만약에 이게 그냥 뚫는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37,000 정도는 가야 매도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드렸어요.
뭔가 지금 이때랑 모양이 좀 닮았다. 잡코인 오르고 하는 게. 근데 보통 그러고 난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게 이거면 우리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밑에는 알트보단 무조건 비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잘 간수하고 계셔라 라는 겁니다. 뭐 할 얘기는 뭐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비트 간수하면 끝이니까 잘만 버텨준다면. 이제 비트가 중요해요. 비트가 오르면 우리는 끝일 것이고, 안 오르고 떨어진다면 그 반대 의미로라도 끝일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여기서 올라줘야 된다. 이렇게 올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오르니까 알트들이 점점 죽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오르니까 알트들도 좀 반응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솔라나나 이런 애들도 좀 잘 반응을 하는데,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남기는 게 이거예요. 특정 모멘텀을 보여주는 개별 알트들 정도만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것도 멤버십에다가 얘기했던 말인데, 보면 그나마 메이저 중에서 좋아 보이는 건 솔라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도미 때문에 비트 계열이 맞지 않을까 했는데, 솔라나는 이미 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추가로 픽을 안 냈는데, 어쨌든 이런 몇몇 알트들 빼고는 다 보시면 비트코인 SV, 룸네트워크는 이제 빠진 거에 대한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 그리고 스택스도 비트코인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캐시,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골드,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애들 빼면은 그나마 솔라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고는 이제 계속 이런 애들이 계속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구메이저 있죠? 그런 애들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더도 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트가 올라요. 그러면 이제 얘만 가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비트는 계속 갖고 있대. 나머지, 제가 목표가를 안 잡은 게 그거라고 했죠. 나머지 애들은 좀 스윙하는 쪽으로, 뭐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도 된다라는 거.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 나머지는 아직은 뭐 메리트가 있는 차트는 아닌데, 근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익절을 조금씩 하잖아요, 나중에. 그럼 그때 뭘로 하면 되냐면, 이게 업비트에서는 이 BTC 마켓이 별로 이게 거래량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원화로 팔았다가 원화 가격으로 다시 알트를 사면 되는데, 이거 눌릴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량 알트들 좀 담으면 돼요.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추후에 어떤 알트가 좀 길게 보면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또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것 때문에 이걸 빨리 찍으면 또 이게 초반부터 물려서 알트만 계속 들어가가지고 비트코인 흡성을 못 먹을까봐 일단 그건 패스하고,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오르는 장세부터 먼저 겪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슬슬 이 동영상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물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나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업비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을 정해서 알려주는 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도로 선물방이 따로 있습니다. 선물방은 보시면 마찬가지로 선물에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뭐 손절이 없죠. 왜냐하면 다 롱만 쳤으니까 이 근래에는 보시면 거의 다 롱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 손절 났지만 그 전에 계속 롱이다. 그리고 잘 먹었다. 중간에도 숏도 좀 쳤는데 숏도 치다가 보니까 아닌 거야. 보니까 뭔가 오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롱으로 쳤는데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포지션을 내더라도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스위칭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